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치?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자, 지금 오늘은 그거 안 할 겁니다. 그거 안 하고요. 일단은 지금 원체 기초가 약해 놓으니까 잠깐만 삑사리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 한 번만 하고, 그치?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나하고 진행을 몇 번 한 학생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중간중간 보니까 전체 정리가 힘든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했지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요. 쓰지 마세요. 그냥 사진 찍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번처럼 그치 제가 팔품사 할 때는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찍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집에 가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면 글자가 그치? 글자가 안 보이거나 모르겠는 글자는 그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내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질문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지금 팔품사 할 때는요. 쓰지 마세요. 그냥 쌤이 다 사진 찍어서 남길 겁니다. 다 사진 찍어서. 그래서 남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팔품사 정리 한번 할 때 제대로 듣고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갖고 가시면 돼요. 돼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단어 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A, B, C, D 끝나고 나면요. 그렇죠? 근데 얘를 그래마 시간에 때 단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word라는 말을 안 쓰죠. 그렇죠? 자, 단어가 뭐예요? 그랬을 때 word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문법의 문자도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마 시간 때는 내가 단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품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품사예요. 그치? 자, 영어에서 품사라는 말은 상품처럼 물건이에요. 그치? 자, 이렇게 물건처럼 내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정의를 내려서 나눌 수 있는 사자예요. 자, 사가 뭐냐면 직업 사자예요. 의사, 변호사, 판사, 강사, 장의사, 그치? 하는 사자가 전부 다 직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라는 거는요, 그치? 단어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직업군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A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강사죠. 그쵸? 돼요? 자,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몇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팔품사라고 나눴습니다. 영어는요. 그쵸? 근데 참고적으로, 그치? 참고적으로 국어는 국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국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없지만 국어에서는 한계가 더 있다고요. 그쵸? 그렇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근데 이 조사가 뭔데요? 조사가. 국어에서 없는, 그치, 국어에서 미안해요. 있는 조사가 영어에서는 없는 그 조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은, 는, 이, 가 라는 조사는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을, 를, 에게 요 조사만 없습니다. 나머지 조사는 영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됩니까? 돼요? 자, 우리는 은는이가를 나타내는 요 조사는 없어요. 을을에게를 나타내는 이 조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팔품사가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팔품사가 어떤 거 있습니까? 그죠? 정신줄 잡아요. 팔품사는요, 그치?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얘네 두 개를 한 세트로 갖고 갑니다. 돼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
그 다음에 그 직전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얘는 시험 문제에 같이 갖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시 여기는 우리 단어를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나 사물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을 때 써주는 거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머지 문장,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나머지를 내가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얘를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요 5가지를 가지고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법 파트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무슨 파트예요? 어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문법 파트야 또는 어법 파트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요 5가지 품사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요 5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8품사니까 그렇죠? 나머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요 3가지는요. 일단 머릿속에 뭐만 하자고요? 단순히 암기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단어 외워 넣는 것만 가지고만 있으면 문제 써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어 암기 파트입니다. 얘는 외우시는 파트예요. 얘는 외우는 파트예요. 외우는 건데 쌤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구구단 아직 못 외우시는 분 계세요. 난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운다. 없잖아. 그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주 보고 많이 보고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파트가 정상인 파트란 얘기예요. 되나? 얘는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건 뭔데요? 저의 게으름이 포태내가 영어가 하기 싫어요 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이 어법이고 나발이고 품사고 나발이고 싹 다 전부 다 우리 지금 무슨 영어 하는 거예요? 입시 영어입니다. 회화 영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에서만 공부하는 입시 영어라는 걸 머릿속에 짱 박아놓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미드 많이 보면 영어가 느나요? 이딴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영화 많이 보는데 자막 없이 보면 괜찮을까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이 아예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이 영어 그지 같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요. 대학 가려고 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드든 그쵸? 영화든 얘는 생활 실용 영어지 그쵸? 입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 잘 보는 애들이 영어 잘 쳐요? 거짓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외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치? 수능 시험지 막 줘가지고 쳐봐라 하면서 하는데 100점 못 맞으면 어떤 너? 야, 이 친구 영어 치는 애들도 이거 못 치네. 이거 알죠? 그럴 것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어떤 너 국어 시험 다 만점 받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 영어라는데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입시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내가 수험생이야가 아니죠. 내가 출제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혹시 나는 동생 있다. 그렇죠? 자, 동생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동생이랑 사이가 무지 좋아. 너무 예뻐. 귀여워 뒤지겠어. 없지? 그치? 자, 그럼 어떤 거? 졸라 말 안 듣는 동생 아니면 진짜 싫어하는 친구한테 내가 시험지를 내는 거야.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출제자인데 그냥 출제자가 아니에요. 난 네가 빵점 맞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목표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공부하는 방법에 눈이 좀 띄일 겁니다.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수험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쉬운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출제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너를 빵점을 맞게 할까? 이그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우리 시험할 때 미들 이그잼 중간고사예요. 파이널 이그잼 기말고사예요. 이그잼이라는 단어가요. 시험지에 찾아보면 단어책에 찾아보면 그치? 시험하다, 실험하다, 확인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얘는요. 목적이 뭐냐면 네가 얼만큼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점을 맞으면 안 되는 시험이야. 그래서 수능날 100점 맞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인터뷰하잖아요. 100점 맞으면 안 되는 시험인데 100점을 맞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았어?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쵸? 근데 단어 테스트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제시치고 요거도 먹고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테스트는 얼마나 아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는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그잼은 원래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꼬로마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내가 출제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그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 반에 100점이 너무 많으면 끌려가요. 어디로? 교장실로. 그래서 심할서 반성문 쓰잖아. 우리 반에 100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풀이를 죄송합니다. 이거 심할서 쓰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우리 반 아들이 다 빵점이야. 그럼 어떻다고요? 또 가서 분리가서 심할서 써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번에는 어렵게 내서. 그래서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하라. 근데 이 적절함이 잘 안 돼요. 그쵸? 자, 근데도 어떻다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빵점 많은 게 나아요. 맞죠? 출제자의 의도는요. 다 100점 맞으면요. 그치? 더 많이 혼나요. 이그잼이라서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봤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본다고요? 어떻게 하면 쟤한테 빵점짜리 시험지를 줄까라고 책을 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끝에서 끝까지가 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는 시험을 낼 거예요 라고 마음을 적는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얘는 남의 나라 언어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나라 언어니까 남의 나라 문화를 깔고 표현하는 수단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라는 거를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그렇죠? 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얘는 외우는 파트라서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요 5개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5개를 갖고 그러면 명사 대명사 세트발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형용사 따로 그 다음에 부사 따로 갑니다. 그쵸? 부사 따로 갑니다. 이렇게 따로 갈 거예요. 잠깐만, 명사 대명사가 뭔데? 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명사 대명사가 뭔데라고 물었는데 일단 대명사는 일단 놔둬봅시다. 왜냐하면 대명사는 보통은 명사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시험 문제 대명사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품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명사가 뭔데? 라고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요렇게 말갈래 표시가 하나 빵 떠야 됩니다. 빵 뜨셔서요. 자, 사전적으로 정의, 사전적 정의가 떠야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치? 문서연 뭐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전데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선생님 저보고 뭔데는 뭐예요? 누군데라고 얘기하셔야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말 그대로 문서연 이름을 풀었어요. 그치? 어느 문가에, 그치? 무슨 서에, 무슨 연자 쓰는, 그치? 몇 대 종손집에 어느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의예요. 그쵸? 돼요? 자, 그럼 명사의 정의는 뭔데? 쓰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뭐를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낼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대신 지칭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치? 자, 그럼 야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서연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데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자, 여기서는 야를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집에 가도 학생이야? 아니지. 집에 가면 쫄라 좋아하는 엄마 딸이에요. 그치? 자, 친구한테 가도 딸이야? 아니죠. 말 그대로 친구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쓰는 게 얘예요. 그때 쓰는 게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라고 끝나는 단어면 다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라고 끝나면 돼요. 자, 잠깐 스님이 딴 데로 셀 겁니다. 자, 어떻게? 동사라고 잠깐 딴 데 셀 거예요. 왜냐하면 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나머지가 돼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야 다라고만 끝나면 다 동사라고 했어요. 그쵸? 다라고 끝나면. 근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느냐? 나누는 방법이요. 그치? 나누는 방법이 자, 얘를 모양으로 나눠. 아니면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면 자, 문법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동사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동사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동사의 그치? 자,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말 그대로 책에서 어떻다고요? 그 동사의 밑줄을 쭉쭉쭉 끌 수 있도록 모양이 달라요. 그게 누구라고? 그게 비동사야. 그게 조동사야. 그게 일반 동사야.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그치, 문제 안에서 다음 중 모양, 동사의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비조 일반으로 바르다 라는 얘기예요. 돼요? 자, 그러면 비동사가 뭐뭐 있는데 am, is, was, were 5개밖에 없어요. 자, 뜻은 뭐가 있는데요? 얘가 뭐뭐이다, 어디 있다 말고는 뜻이 또 없어요. 돼요? 자, 그러면 조동사는 뭔데? 조동사 말 그대로 조자가 보조, 도울조예요. 그치? 그러면 지 혼자는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못 써서 도와주는 동사, 도움을 받는 동사가 하나 더 들어와서요. 해석이 할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게 낫다, 하곤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몇 개 안 돼요. 돼요? 몇 개 안 돼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외웠습니다. can, will, should, must, had better, used 등등등 몇 개 안 돼. 10개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몇 개 안 돼요. 나머지 싹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얘가 뭐뭐 다라고 끝나는, 그치? 돼요? 얘가 다 끝나는 수많은 동사를 대부분 누가 차지한다고요? 일반 동사가 차지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있다, 이다, 할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다, 분필이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나 교실에 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시다, 가르키다, 쓰다. 이거 전부 다 일반 동사인 거 맞습니까? 그쵸?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야. 돼요? 자, 근데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너무 많다 보니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 동사 둘을 받습니다. 하다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요 굳이 아는데 또 적어요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잠 오는데 왜 적어요, 이거 조금 있다가 칠판 지우고 준동사 나갈 때 얘 또 봅니다. 얘 또 봅니다. 얘 또 봐요. 그쵸? 준동사 할 때 또 봐요. 준동사 할 때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또 몰라요가 된다고요. 또 몰라요가 돼요. 조금 버텨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요, 그치?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역할이 뭔데?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해석 문제죠. 해석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영어에서는 자동사가 많을까요? 타동사가 많을까요? 자동사가 많을까? 타동사가 많을까? 자동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동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동사라고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동사는요, 뭐 하는 건데요? 움직임을,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전부 다 동사라고 했어요. 움직일 동자를 써요.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움직임이 어떻다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치? 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이어야 돼요. 일반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다고? 쟤 왜 저래?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어떻다고요? 사회적 통념에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뭔데요? 일단은 인간의 본능에 충실해야 돼요.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동작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썼을 때 나도 할 수 있는 일반성, 정상적인 범위, 그 다음에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보편적인 행동이면
다 우리는 다를 붙일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타동사를 나타내는데 타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동사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그치? 훅 던졌을 때 반드시 누가 뭐가 어느 것이 라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을를 에게라는 조사를 받아서요. 돼요? 을를 에게라는 조사가 없는데 걔를 받아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라고요. 타동사라고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 갈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서연이가 예 안녕히 가세요 이랬어. 그러면 서연이는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뭐 가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치? 그러니까 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가 끝났다고요. 그럼 I go 했을 때 이 go는 자동사예요. 그쵸? 돼요? 자, 근데 서연이는 안 궁금한데 다빈이는 집에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 가고 싶어. 쌤 어디 가요? 맞지? 두 눈이 반짝거리면서 화장실 갈 건데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갈 건데 뒤에 수업인데 저는 혹시 언제 가나요? 니 안 보내줄 건데 맞지? 자, 이 중에서 누가 무엇을 어느 것을 질문 나온 거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럼 이때 고는 뭐라고요? 무조건 100% 자동사란 얘기예요. 그치?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화장실에 갈 거야가 된다고요. 그럼 에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그쵸? 언제 갈 거예요? 쌤 언제 가요? 나 수업 다 마치고 고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그치? 자, 그러면 자동사에서 내가 목적어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치?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전치사를 써서 확인 받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쵸? 언제? 을을에게라는 조사를 못 쓰고 다른 조사를 쓰고 싶은 거야. 그치? 돼요? 그때는 누구 받으라고요? 전치사 받으시라고요. 전치사 받아서 타동사를 받으시라고요.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자, 우리는 항상 동사 먼저 찾습니다. 동사. 영어에서는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요. 돼요? 자, 그랬을 때 동사다라는 말을 먼저 찾아서 동사 앞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 자, 그러면 선생님 동사 뒷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동사 뒷부분은 동사를 우리가 수로 역할한다 그러거든요. 서술형 평가한다 그러잖아. 수로 부분이라고 해서 술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술부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동사 역할합니다. 동사 부분입니다 하고 치워요. 그래서 술부라는 말 쓰기는 자 책에 있으면 아 동사 부분이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동사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주부 자리구나 주어 부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주어 부분에 그럼 주어 부분에 주어가 뭔데? 라는 얘기죠.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명사가 주어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명사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첫 명사가 주어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돼요? 자, 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주어랑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하자면 자, 영어는요 0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장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 오늘 0개 팔았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나는 몇 개 팔았어? 최소 1개 팔았어. 해야지 물건을 팔았다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의 기준은 자연수입니다. 영어의 기준은. 그래서 명사 n번째 할 때 이때 n이요. 내추럴 넘버 자연수예요. n번째 명사가 n 플러스 1 그 다음 번째 명사랑 동일할 경우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 명사를 보호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자, 명사 n번째 명사가
n 플러스 1번째 명사랑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n 플러스 1번째 명사를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주어랑 같은 보어니까요.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보어라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자, 얘는 다르나니까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얘를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형용사나 부사는 지금부터요. 얘네들은 조사가 없다 그랬죠. 조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배열입니다. 어디에 누가 있어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그쵸? 자, 명사 대명사는 동사 기준이었습니다. 동사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뒤에 있으면 보어나 목적어. 근데 이 보어나 목적어는 그 앞에 있는 명사랑 동일한지 다른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힘들면 쓰셔도 됩니다. 자,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쵸? 형용사나 부사는요, 그치? 얘도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용사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 얘 무슨 자리? 수식어 자리입니다. 그럼 누구 수식어란 얘긴데요? 명사 수식어예요. 돼요? 자, 명사가 있고요. 형용사가 지 혼자 있습니다. 얘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독 사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 혼자 쓰여요. 형용사는요.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면 다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쁜, 잘생긴, 잠이 오는, 힘든, 지루한, 그치? 재미없는, 그쵸? 돼요? 아무 생각 없는,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이거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형용사예요. 됩니까? 자, 얘가 들어오면요.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는 단독 사용이 된다 그러면 얘 뭐라고 얘기해요?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보어 자리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명사 자리도 보어 자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단독 사용하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가 들어와요. 부사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뺀 나머지 싹 다를 무슨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그래서 부사는요. 명사 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형용사가 명사를 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 외 나머지를 꾸며주더라, 수식어 하더라.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영문법은 이게 답니다. 돼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명사, 대명사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품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역할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뭐라고요? 해석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문법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품사는 그대로 나옵니다. 품사는 그대로 나와요. 역할이라는 말을요 안 쓸 때가 있어요. 역할이라는 말을 안 쓰는 문법책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장의 구성 성분. 돼요? 또는요 구성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그치? 문장의 구성 성분. 또는요 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라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얘가 전부 다 뭘로 끝난다고요? 어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로 끝나는 게 3개밖에 없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3개밖에 없어요. 다로 끝나는 동사,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게. 이게 여러분이 외우는 게 답니다. 돼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단어 외울 거예요. 단어 외우라는 얘기예요. 단어 외우라는 얘기예요. 돼요? 요거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네. 예,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도 알겠어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는 돼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한다고요? 입시 영어 공부예요. 그쵸? 자, 우리 3월에 시험 치는 거 알아요. 5월에 시험 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공부 안 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공부 안 해요? 라고 혼내는 게 아니고. 왜 공부 안 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혼내는 거 아니죠? 선생님, 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말 듣고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자, 교과서도 미리 받아서 공부 졸라 열심히 했어요. 일가 다 알아요. 이랬어요. 그치? 일가 아무거나 막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이랬어. 진짜 오 하고 일가 물어봤는데 진짜 다 알아. 개뿌듯해. 우리 둘 다 와 이제 괜찮은갑다 하면서 우리 막 그랬어. 근데 시험 범위가 2가 3가래. 4월 달에 그때 4월 첫째 주에 그치 게시판에 딱 올려놓고 단톡에 올라왔는데 영어 시험 범위가 2가 3가래. 그럼 우리 어떤 너 기분이? 정말 먹같지? 그치? 자 그럼 어떤 너 갑자기 평소에 좋던 영어 선생님이 어떤 너? 졸라 싫어지지? 이때까지 봤던 영어 어떤 너? 개짱나지? 공부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안 하고 싶잖아. 우리는 일부러 기다리는 거잖아. 뭐 할 때까지? 시험 범위가 나올 때까지. 그러려고 기다리는 거잖아. 그치? 영어를 놓지 않기 위해서. 1가 쎄가 빠지게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가 2가 3가래. 얼마나 개짱나노? 학남이 그랬거든요. 학남이 우리가 미리 해가지고 1가 2가 공부 막 했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니까 범위가 1가 4가래.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그치? 겨울방학 동안 2학년, 예비 2학년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교재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근데 옛날에 너가 선배들, 9등급제 선배들, 막 일가 막 공부 막 겨울방학 미친 듯이 막 하고, 야, 이씨, 다 하고, 한번 해봤잖아. 하면서 욕 막 하고, 그 다음에 2가 막 진도 막 나갔어. 그리고 3월에 딱 되니까, 그래도 그 쌤은 참 착하지. 3월 되자마자 시험범위 가르쳐 줬잖아. 중간고사가 1가 4가래. 그다음 우리 그때 한동안 일주일 동안 책 안 봤잖아. 나도 안 봤잖아. 짜증나가지고. 야 기다리봐라 하면서 쌤 마음의 준비를 좀 할게 하니까 애들도 선생님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게요. 그 2가 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어차피 그냥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근데도 아까워. 맞죠? 그런 경우가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다렸잖아. 근데 입시 영어는요. 시험 범위가 동일합니다. 입시 영어는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동일한데요? 라는 얘기죠. 그치? 자, 입시 영어의 시험 범위는요. 자, 지금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얘는 근데 이미 중학교 때 공부 다 하셨어요. 하셔서요.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영어 문법 공부는요. 자, 우리 지금 자의 푸는 학생들 있죠. 자의 푸는 학생들은 영문법 책 보면 어때요? 토 나오지. 그치? 1번부터 5번까지 분명히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그 안에 관계대명사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 1번부터 보기 5번까지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문법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명사, 대명사에서의 시험 범위는요. 3개 말고는 출제가 안 됩니다. 3개 말고는요. 뭐예요? 이 명사가 단수야 복수야 라는 문제 말고는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말은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어때요? 장사하는 문화예요. 장사하는 문화니까요. 그쵸? 물건 팔 때 정확한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내가 야한테 주는 단위랑 내가 야한테 파는 단위가 다르면요. 우리 집에 와 안 와?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그쵸? 자, 아줌마 분필 하나 주세요 했는데 내가 서연이는 단골이라 가지고 했잖아요. 요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줬어요. 그치? 그러면 주는 나도 기분 좋고 받는 서연이도 단골이라 기분이 좋아요. 그걸 보고 소민이가 아줌마 저도 분필 하나 주세요 했는데 나 야주더란 말이야. 하나만. 그럼 서연 어떤 너 소민이? 참 뭐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일러요? 다빈이한테 가서 막 하소연하지. 저 아줌마 별로야 하면서 저기 가지마 이래 된다고. 그럼 나 어떻게 결국에는요? 돌고 돌면 망해요. 그쵸? 다시 말해서 명사 대명사라는 물건은요. 그쵸? 얘는 일단 셀 수 있냐 없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수의 개념을 따질 때요. 기본적으로 셀 수 있으면 countable none 해서 C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N. 자, 이 C가 count, 수를 세다요. able 붙여서 셀 수 있는 none, 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냐, uncountable none, 셀 수 없는 명사냐로 나눠요. 그죠? 그럼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또 한 번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단수 명사야, 복수 명사야 라고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단수라는 말이요. 셀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인데 그 하나를 누가 정하는데? 국가가 정해요. 그렇죠? 맞죠? 이거 물건 만드는 집집마다 다 하나라고 다르게 정하면요. 물건 어떻다고요? 자, 대표적인 게 기름값이잖아요. 1리터가 그치? 지금 기름값이 한 뭐 1650원이다 이러자. 근데 옆집에 가니까 1655원이래. 1리터가.
근데 그 옆집에 가니까 1640원이래. 그럼 난 어디 가? 그렇지, 1640원에 간다고요. 그럼 1650원짜리는 장사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돼요? 그런 것처럼 자, 누가 정한다고요? 누가? 가게마다 정하니까 우리가 싼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치? 돼요? 그러면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어떻다고요? 이걸 내 맘대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가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도 어떻다고요? 1리터에 얼마 정도 파세요 라고 정해놓는, 그쵸?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언이라고 해서 국가 보증이에요. 그걸 관사라고 얘기를 하죠. 관사. 이때 관자가 나라 관자예요. 언을 써서 단수 쳐요. s나 es 붙이면 복수예요. 그러면 못 쓰는 명사는 언 못 붙이죠. s나 es도 못 붙여요. 그쵸? 돼요? 그 다음에 성 물어봅니다. 자, 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초반에는요, 이 물건을 파는 게, 그치? 파는데 파는 대상이요. 판매되는 게, 그치? 소비자가 남자인지 여자한테 팔 물건인지 아니면 사물인지 내가 나눠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대가 조금 더 지났어요.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요, 물건이 어떻게 해요? 자, 여자 물건이 많을까, 남자 물건이 많을까? 내가 판매상이야. 그러면 어느 게 돈이 더 될 것 같아? 여자 물건이 더 많지. 그치? 근데 여자들이 어떻다고요? 계급 사회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략 결혼을 맺죠. 그치? 우리 아버지의, 그치, 신분가, 그치? 나의 시집갈 쪽에 뭐를? 동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팔리 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은 넉넉해요. 그러니까 내 물건 많이 막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장사치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 남자 안 가리죠. 그쵸? 이 물건을 사람한테 팔지, 그치? 어떤 물건을 팔지, 요렇게 나눈다고요.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인칭대명사라고 문법 시간에 배워요.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대명사라고 문법 시간에 배워요. 다시 말해서 인칭대명사랑 관계대명사는 입시 영어에서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칭과 관계대명사와 문제 정리할 때는 잠이 뒤지게 오더라도 꼭 보셔야 돼요.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격 물어봐요. 격이라는 말이 자격이에요. 자격이에요.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치? 이게 진짜 내 건지, 그치? 자, 사기는 우리 신랑이 샀는데 쓰기는 내가 써. 그럼 이거 뭔데요? 소유는 내 소유재. 그치? 돼요? 소유격인지 아니면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지, 목적격인지. 돼요? 이거를 각각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죠. 관계대명사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수, 성, 격,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로 출제합니다. 수성격. 돼요? 얘 말고는 시험 문제 출제가 명사대명사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돼요? 자, 영어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다? 내가 중요하다 싶으면 어디에 갖다 놔요? 앞에 갖다 놔요. 앞에 갖다 놔요. 돼요? 내가 중요하다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요? 제일 앞에 끝나요. 앞에 끝나요. 됩니까?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뒤에 게 더 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줄이고 생략하고 버리고, 그쵸? 요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 싶으면 앞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강조가 미친 듯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빨간색으로 동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동사보다 지금 어디가 앞에가 있다고요? 주어가 더 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동사의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요, 그쵸? 동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요, 무조건 누가? 주어라는 명사가 같이 세트 발의로 나옵니다.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동사보다 앞에 있는 누구? 주어요. 돼요? 주어가 동사의 시험 범위에는 항상 세트 발의로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어가 누구라고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가, 미안해요. 이 주어가, 그치? 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뭔데?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란 얘기예요. 그쵸? 됩니까? 자, 주어가 명사인데 명사가 단복수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 주어가, 그치?
주어가 단수 주어인지 복수 주어인지를 보란 얘기예요.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어가 그쵸? 몇 인칭인지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칭을 살피냐면요. 왜 인칭을 살피냐면요. 자, 목걸이 굉장히 비싼 목걸이를 사러 왔어요. 목걸이를 사러 왔어요. 근데 남자가 목걸이를 사러 왔어요. 그럼 지가 낄 건 아니죠. 그죠? 막 화려한 졸라 비싼 목걸이를 다이아 목걸이를 사러 왔는데 그치? 남자가 직접 왔어요. 잠깐 판매상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장사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 목걸이 파는 보석쟁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남자가 왔어요. 언제? 중세시대 영어 쓰는 영국에서.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지가 직접 왔어. 직접 왔어. 와서 목걸이 좋은 거 있습니까? 목걸이 비싼 거 있어요? 목걸이 예쁜 거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목걸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남자 귀족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목걸이 판매 보석 뭐 예를 들어서 티파니나 쇼메 사장이야. 돼요? 그치? 자 그럼 이 남자 귀족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하죠. 그쵸? 긴가민가 하죠. 느낌이.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은 졸라 많아 보이죠. 그쵸? 자 그럼 나는 어떤 거를 낼 것 같아요? 그렇지. 비싼 걸 낼 거야. 품질에 상관없이 비싼 거를 낼 거야. 그쵸? 프리미엄은 아니더라도 그치? 누가 봐도 티파니인 것처럼 그치? 누가 봐도 불가리인 것처럼 누가 봐도 루이비통인 것처럼 아주 막 메이커 막 빵 찍어가 이게 막 티파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보여줄 거야.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가격도 크게 부를 거야. 왜요? 한 번도 물건을 사본 티가 난 적이 안 보이죠? 여자들 뭐 좋아합니까? 이런 건 얼마예요? 남자가 왔어. 아 멀끔하게 차려입고. 그럼 얘는 뭐라고요? 보석과는 어떻다고 크게 관련이 없어. 근데 돈은 좀 있어. 귀족은 어떻다고요? 아닌 것 같아. 왜? 혼자 왔으니까. 그쵸?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누가 봐도 어떻다고요? 같이 수행원처럼 했는 신종 메이드 또는요, 그쵸? 서번트가 같이 왔어요. 그쵸? 같이 온, 자, 서번트 같아요. 옷도 그냥 깔끔하게 딱 입었는데 혹시 한 20살 정도 되는 여자분이 착용할 만한 목걸이를 찾고 있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귀족입니까? 귀족 시다입니까? 시다 느낌 들죠? 그쵸? 그쵸? 잠깐만 무슨 말이에요? 품격 있는 돈 되는 상품을 낼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치? 그럼 어떻게? 우리 가게의 프리미엄급입니다. 라고 낼 거라고요. 그쵸?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 주어가 내가 직접 갔는지 그치? 아니면 네가 직접 왔는지 여자가 와가지고 그치? 목걸이 좋은 거 있어요? 아니면 요런 목걸이 있어요? 하면서 막 그림 보여주더란 말이야. 그치? 자 아니면 어떻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치? 물어볼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1인칭을 I, 2인칭을 U, 3인칭을 I 빼고 U 뺀 나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인칭이라는 말의 정확한 풀네임이 뭐예요? 대명사예요. 그쵸? 대명사만이 인칭을 쓸 수 있어요. 그쵸? 물건을 그치 사러 갔는데 어떻다고? 지가 직접 갈 일이 없다고요. 대명사 대신 간다고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돈 제일 많고 그치? 계급 제일 높고 가장 비싸게 살 사람은 몇 인칭이라고요? 3인칭이라고요. 그쵸? 3인칭이에요. 자 물건은 한정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물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3인칭 단수일 때.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백날 돈 자랑하면 뭐해? 돈 안 써. 계속 가격 묻기만 묻고 맨날 묻기만 물어와. 그러면 오히려 더 짱나지. 그치? 자 그래서 뭘 물어봐요? 언제 살 건데? 시제입니다. 됩니까? 그쵸? 자 시제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살 건데 현찰로 갑자기 급 VIP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3인칭 단수 언제가 들어갑니까? 현재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어가 되는 거 맞습니까? 고객님이 되죠. 그쵸? 그때 나는 뭐 할 거라고요? 동사 뒤에 s나 es, 그대는 특별하십니다 라고 표시해 준다고요. 돼요? 됩니까? 자, 시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제한해놨는 거예요. 영어는 시제를 몇 개로 제한을 합니까? 자, 물건도요, 보석 같은 경우에는요, 그치? 오래 놔둬도 상관없죠. 그쵸? 근데 과일이나, 그쵸? 식료품 같은 거는 2, 3일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떨이 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 파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게 쪼개놓는다고요. 자, 그게 몇 개래고요? 12개의 시간대를 조절해 놓습니다. 시간대를. 자, 그 다음에 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태가 뭐냐 하면요, 목소리예요. 목소리예요. 자, 이 목소리는요, 그치? 이 목소리는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치? 우리 아버지의 신분과, 그치? 저 집에 어떻다고요? 돈에 의해서. 나는요, 자, 이 당시는요, 그치? 유럽은 전부 다 어떻다고? 여자 취급 받나 못 받나?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는 누구 소속이야? 아빠 소속이야. 아빠 소속이야. 그치? 시집 가면 누구 소속이야? 신랑 소속이야. 그쵸? 자, 신랑한테 자, 신랑이 먼저 갔어. 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 소속이에요. 근데 아들도 없어. 그럼 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돼요? 미망인. 없을미. 돼요? 자, 태는 뭐냐면요, 정략 결혼을 했을 때, 그치? 정략 결혼은 얼굴 안 보고 가죠. 그치? 웨딩드레스에 베일이 생겼는 이유가 뭐야? 베일 없이 갔는데 얼굴이 너무 아니면 그 정략 결혼 박살 나잖아요. 그쵸? 되나? 그쵸? 그래서 없은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결혼식 필요한 행사가 막 미친 듯이 밤새도록 열리는 이유가 뭐야? 결혼식 일찍 끝나가지고 같이 방에 들어갔는데 둘 다 얼굴이 빠삭이야. 서로 안 맞아. 그럼 어떡해요? 그 결혼 못 끝나잖아요. 근데 하룻밤이 지나가면 어떡해요?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그쵸? 자, 얘네 둘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맨 얼굴 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야. 그치? 그러면 사랑하는 신랑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겠어. 그쵸? 그래서 어떻다고요? 본인 지가 하다, 되다, 뭐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쵸? 돼요? 자, 얼굴 눈 떠봤는데 별로야. 그럼 니하고 내하고 할 얘기 있어 없어? 없지? 특별한 일 이야기 없으면 안 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은 해줘야 되죠. 그쵸? 행사는 되어져야 돼요. 그쵸? 뭔가가 계속 어떻다고요? 당하고, 그쵸? 요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가, 그치? 동사에게 의지를 표현을 하느냐, 주어가 동사의 의지를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법 물어봐요. 법이 뭔데요? 무드예요. 무드라는 말이 뭔데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 우리가 분위기를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직설법. 그치? 이미 결혼했는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일어났는 사실이 불만족스러워서 짱나지만 못 무르쳐. 가정법. 그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딜이에요. 명령법 분위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다고요? 아무리 차려입고 아무리 같이 가고 인꼬 부부인 척 해봐도, 그치? 우리 어떻다고? 제 쇼윈도 부부야 라고 표시 바로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사만 보면 얘가 권유인지 명령인지, 그쵸? 돼요? 청유인지 의문인지 알 수 있다고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요, 단수냐 복수냐, 누가? 주어가 몇 인칭이냐, 그쵸? 이거 시제 확인합니다. 목소리 봐야죠. 분위기 봐야죠. 문장의 상태 봐야죠. 총 6가지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동사 파트에서 출제를 합니다. 동사 파트에서.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요, 시험 문제 출제가 온리 하나입니다. 급입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급. 급이 무슨 말이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학교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따로 배웠거든요. 따로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다시 돌립니다. 자,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원급이 들어오기는 맞아. 들어오기는 맞는데 얘가 형용사로 들어와? 부사로 들어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가 nice야, nicely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beautiful이야, beautifully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때도 누구를 본다고요? 동사 봅니다. 그때도 동사를 봅니다. 그때도 동사를 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급을 말곤 출제 안 합니다. 급밖에 없으니까요. 돼요? 자, 그러면 팔품사라는 단어 파트에서는요. 총 13가지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영어 문법은요. 총 16가지가 문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어 문법은 입시 영어는요. 자, 수 들어왔죠? 성 들어왔죠? 격 3개죠. 그쵸?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관장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기본적 파트가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자, 이 10개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다시 할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죠. 전치사 11개, 접속사 공부하셔야죠. 12개, 감탄사 13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전치사는요. PREP라고 약자를 계속 씁니다. 수업 시간에. 그쵸? 접속사 CONJ라고 약자 씁니다. 근데 감탄사는 안 써요. 왜요? 읍스 라는 단어만 외우시면 되죠. 엄마야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왜?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단어는 외우되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 약자까지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돼요? 약자까지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되면 팔품사가 끝이 납니다. 요렇게 되면 팔품사가 끝이 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무슨 공부를 할 건데요? 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단어가 끝이 나면요. 자, 무슨 공부를 하냐면 구로 갑니다. 구 들어보셨잖아요.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에서 끝이 나면요. 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에서 끝이 나면요. 우리가 문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문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치? 단어에서 시작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총 16개의 문법이 그치? 나머지 3개는 어디에서? 구절에서 끝나더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구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끝이 납니다. 구에서 끝이 납니다. 돼요? 자, 단어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품사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단어에서 내가 구로 가겠다는 얘기는 단어에서 조금 더 어떻다고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요. 최소 단어가 어떻다고요?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이 갈로로 묶이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픈으로 그치? 끊든 그쵸? 요렇게 끊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서 그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주어 동사가 없어야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 동사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에서 내가 뭘로 가고 싶습니까? 이제는 절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거죠. 단어 2개 이상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주어 동사가 존재를 해야지 얘는 절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시험 칠 때 문장을 보고 시험을 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어 2개 이상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서 주어 동사가 존재를 하나 해야 되고요. 그쵸?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강북은 잘 들으세요. 강북은 작년에 부분 점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글자 예를 들어서 I인데 1에 쓰는 아들 있죠. 다 틀렸던 얘기예요. 문장의 기본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첫 글자 대문자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어떻다고요? 마무리 지어야죠. 문장 끝을 내야 됩니다.
문장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요. 뭐 쓰라고요? 문장 부호 씁니다. 문장 부호 씁니다. 돼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문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에 대해서 잠깐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문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주어 동사 한 개만 있으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해서 단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해 준 거 맞습니까? 그죠? 절과 절을 연결해 준 거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 길이의 중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문장이야 라고 얘기해서 복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의 킥은요 얘입니다. 단문에서 복문 가세요. 됩니까? 복문에서 단문 가세요.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야는 뭔데요? 그쵸? 야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접속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접속사에 따라서.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접속사는 자 우리는 접속사를 CONJ 해서 연결어는 다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자, 첫 번째가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위 접속사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위치가 동등해 라는 표현입니다. 위치가 동등하다는 얘기는 내가 앞에가 단어, 다시 말해서 품사면 뒤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품사 쓸 거야. 앞에가 to 부정사,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단어 두 개짜리 구를 쓴다면 나도 어떻다고요? 구 쓸 거야. 앞에가 주어 동사 쓰는 절이면 나도 절을 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야의 목적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얘랑 어떻다고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병렬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잘 나오는 접속사가 and, but, or, so, for입니다. 근데 우리가 for은요 사실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뭇을 위하여 해서 전치사로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십시오. 뭐가 얘가 접속사로 쓰이면 무조건 뒤에 누구 들어온다? 절만 들어오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됩니까? 집중할게요. 접속사 모든 접속사에서 누구를 빼요? 등위를 뺍니다. 빼면요 나머지 싹 다 누구라고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접속사에 어떻다고요? 종류가 엄청 많겠죠. 그렇죠? 자, 영어에서는요. 많으면 분류입니다. 많으면. 자,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조건 뒤에 누구 데리고 다닌다? 절만 데리고 다닙니다. 단어 못 옵니다. 구 못 옵니다. 절만 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요. 항상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많으니 분류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어법이죠. 머리 쓰는 어법 맞습니까? 그렇죠? 어법입니다. 자, 이 어법일 때는 무조건 어떻다고요? 아까 우리 첫 사진 기억납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5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으면 분류합니다.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분류합니다. 많아서 분류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분류합니다. 자, 얘는 명사, 절이 되겠죠. 절 데리고 오니까. 형용사, 절 되겠죠. 부사, 절로 나눌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접속사 써서 뒤에 주어 동사 받았는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명사 역할하는 거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쵸? 자, 그럼 잘 봐요. 종속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쵸? 얘를 연결하는 누가 있다고요? 앞에 다른 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접속사 없는. 그러면 앞에 접속사 없는 이 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절. 돼요? 그래서 주절 플러스 무슨 절?
등위절이 되면 중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중문이라는 말은 주절 플러스 등위절을 나타내면 중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문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주절 플러스 종속절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복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돼요? 자, 명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누구의?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힘 조금만 낼게요. I think. 나는 생각을 해. 뭐라고요? You are tired.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생각해. 뭐? 네가 피곤하다는 것을 하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되니까 얘 명사절이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명사절로 들어오는 접속사 어떤 거 있습니까? 얘는 일단은 외워놓고 시작합시다.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시예요. 그 다음에 의문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 What, who, where, when. 이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의문사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자, 세 번째.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무엇 말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요거. 요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형용사절이라는 말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떻게 꾸며주더라? 뒤에서 꾸며줍니다. 뒤에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꾸며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관계사 있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쵸? 새로 배울 겁니다. 새로 배울 거예요. 자, 요거 뭐 한다고요? 얘는 전부 다 뭐 한다고?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잖아요. 앞에 있는 선행사. 그쵸? 그럼 야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절입니다. 돼요? 그럼 잘 기억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형용사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이 형용사절을 종속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말이 되죠. 그쵸? 다시 말해서 똑같은 절을요. 내가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됩니까? 요 네 개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수식을 뺀 나머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부사절입니다. 그 말은 종류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맞죠? 시간, 장소, 이유, 조건, 양보, 결과 등등등 목적. 그쵸? 돼요?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접속사는 누가 된다고요? 대부분의 접속사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다고요? 명사나 형용사절은 네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쵸? 자, 반면에 어떻다고요? 부사절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요. 단문을 뭐 할 거라고요? 복문으로 만들 거야. 복문을 단문으로 만들 거야. 이거 두 개를 갖고 얘기하는 게 답니다. 됩니까? 자, 단문을 복문으로 만들 거야. 복문을 단문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입시 영어는 끝입니다. 문법에서는. 자,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쓰고요. 주어 동사 썼는 주절 플러스 종속절이에요. 그렇죠? 얘를 단문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요? 주어 동사 썼는 텀만 남겨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남겨놓으란 얘기인데? 주절만 남겨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 쓰란 얘기인데 그게
준동사입니다. 그게 준동사입니다. 그게 준동사입니다.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준동사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에서의 준자는 비슷할 준자입니다. 준할 준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사랑 비슷해란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게 아까 했던 13개에서 남은 3개입니다. 남은 3개입니다. 뭐예요? to 부정사예요. 동명사입니다.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됩니까? 자, 그럼 to 부정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요. 그쵸? 말 그대로 부정, 정하지 않아요. 뭐를요? 품사를요. 자, 안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데요? 명사에도 들어가고 형용사에도 들어가고 부사에도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자, 분사는 2개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거나 동사에 ed 붙여서 pp라고 얘기를 해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스님이 시간의 수평선을 2개 그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요. 자,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의 기본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말하는 주절이, 주인절이 현재입니다. 주절이 여기 있는 요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종속절이에요. 여기서는 등위절은 필요 없어요. 종속절에 있는 요 동사가, 여기 있는 동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동사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의 시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개 공부하라 그랬어요. 뭐 공부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개 공부합니다. 주절을 기준으로 빨간색 쪽으로 가더라. 시간의 방향으로 가더라.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시제가 일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치했다고 얘기해요. 동사의 시제가 일치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준동사로 바꿀 때 단순 시제로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돼요? 시제가 일치했어 라는 말은 나중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썼을 때 단순 시제로서 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가 파란색 쪽으로 반대로 갔습니다. 파란색 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시제가 불일치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거꾸로 갔어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요 얘기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갔기 때문에 어디가 거꾸로 갔는데 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대가 2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개를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긴데요?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갖고 있는 건데? 역행을 했으니 지나간 상태를 내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나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죠. 그치? 상태라는 말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과거 형용사를 내가 가질게 라는 말이 pp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라는 말이 과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료 시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치?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절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치? 여기 있는데 뒤로 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도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네가 말하는 게 옛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완료 시제란 얘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는 주절도 있고 종속절도 있는 절이 몇 개일 때 이야기야? 2개일 때 이야기야. 그쵸?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일 때 이야기라고요? 복문일 때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문일 때. 복문일 때. 자, 근데 내가 그쵸? 내가 얘를 단문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주절은 맹현재예요. 주절은 안 바뀌니까요. 주절은 맹현재예요. 그쵸? 주절은 그대로 갖고 가요. 주절은 그대로 갖고 가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단문으로 지금 만들 거야. 단문으로 만들 거야. 자, 단문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드냐? 얘가 지금 동사가 현재이기 때문에 12개 다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야. 지금 나가. 이랬어.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나갈 거 아니야.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있는 이 동사가 나가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너가 가방을 바로 싸서 나가겠지. 그치? 입 띄자마자 바로 진행이 되겠죠. 요걸 우리는 줄이면 어떻게 줄인다고요? 이 동사를요. 원형으로 줄입니다.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종속절을 그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동사 원형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됩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 3월 2일 날 수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말은 지금 했죠. 근데 수업은 언제 하겠다고요? 3월 2일 날 하겠다고요. 미래죠. 그쵸? 그럼 미래에 수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쵸?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투 부정사로 종속절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미래를 나타내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지금요. 녹음기로 지금 따지면 녹화본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1시간 12분째 계속 뭐 하고 있는 건데요? 수업 중이고 힘들게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ng, 진행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진행의 의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진행의 의미가 명사적 자리의 의미로 주목보 자리에 들어오면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어떤 명사를 꾸며주거나 상태를 나타내주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문장 안에서 해석해서 찾는 겁니다. 해석해서 찾는 겁니다. 근데 해석하면서 갑시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다고요? 그동안 몰랐거든요. 맞죠? 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고요?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손을 못 대서 가만히 놔둬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P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간 상태라 내가 손을 못 대는 완료적 의미도 되고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당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PP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절은 그냥 두고요. 주절은 그냥 살려두셔야 돼요. 주절은 살려두시되 종속절이 어디로 간다고요? 단문으로 넘어갈 때요. 단문으로 넘어갈 때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동사에 따라서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원형 부정사로 줄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돼요? 앞으로 하는 얘기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미래 투 부정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 라고 진행을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는 ing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돼요? 이미 다 끝나서 내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 완료 상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단문하를 거치면서 만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요게 16개 끝입니다. 이게 16개 끝이고요. 여러분이 딴 거 공부를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는요. 그쵸? 제가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거는요. 딴 게 아니고요. 그치? 딴 게 아니고 명사,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쵸? 복문이 단문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12개의 시제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관계대명사, 그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무조건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무조건. 그냥 그 파트는 잠이 미친 듯이 오더라도 정신줄 잡고 가셔야 돼요. 됩니까? 잠이 미친 듯이 오셔도 그거는 시험 문제에 아예 공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돼요? 자, 여기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그럼 16개 다 배웠는데 우리 지금부터 뭐 합니까? 뭐 하기는요?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문법은 하게 되면 엄청 쉬워져요. 문법은요. 자, 근데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가지고 뒤지는 이유가 뭐냐면 only 하나입니다.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단어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특히 품사 똑바로 외우세요. pretty, 예쁘다 아니죠. 예쁜이에요. nice, 좋은이죠. 그쵸? late, 늦은이에요. fast, 빠른이죠. 빠르다 아니라고요. 됩니까? 단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돼요? 무슨 말인지? 멀쩡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3월에 새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처럼 정신줄 자꾸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요. 또 그래요. 100번 들어도 모릅니다.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